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화상으로 긴급 회의를 위한 G20 국가 정상들, 코로나19 위협에 함께 연합된 태세로 대응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52만 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2만 3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국의 비상 상황에서 눈을 돌릴 수 없는 데다가 정상 간 대면 접촉도 부담스러운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사우드 국왕은 효과적인 공조와 세계 경제의 신뢰 재건을 요청하며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게 G20 회원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각국이 전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G20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각국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합된 태세로 대응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경제조치 등에 5조 달러, 우리 돈 6천조 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이어 생명 보호와 일자리 소득 지키기, 금융 안전성 보존과 성장세 회복, 무역과 세계 공급망 붕괴 최소화 등을 공동 대응 과제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정상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각국이 도전 과제의 엄중함을 감안해 행동해야 한다며 빈곤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도 세계은행 이사회가 향후 15개월 동안 최대 1,600억 달러에 이르는 코로나19 구제 패키지를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 치료제 개발에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인과 과학자, 의사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은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점차 안정화돼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과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동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진단시약 조기 개발과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 자가격리 앱 설치 같은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이동 제한은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는 극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제안도 내놨습니다. 1,000억 달러, 우리 돈 132조 원의 확장적 거시 정책을 소개하며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문 대통령은 G20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며 단합된 연대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의 실업수당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고용센터. 평소 때 같으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붐볐을 장소지만 인적이 끊겼습니다. 안내문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았다고 공지했습니다. 현장을 찾지 못하게 된 실업자들은 전화로 몰렸습니다. 폭증하는 신청에 장시간 통화대기는 기본이 됐습니다. Of the coronavirus, we are experiencing extremely high call volume. As a result, wait times to speak with a representative will exceed 2 hours. 뉴욕과 오레곤주의 실업수당 신청 홈페이지는 일시적으로 다운됐습니다. 실업 대란이 현실화된 미국의 현 주소는 지표로도 확인됐습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28만 3천 건. 둘째 주와 비교하면 1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매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새 추가로 3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2차 오일 쇼크 당시인 지난 1982년 69만 5천 건을 기록한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 노동부는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이 전날 2,7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부양책이 발효되면 3주 내에 미국인들에게 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이 부양책들로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50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자랑했던 미 고용시장의 호황이 멈춰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무제한적 자금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폭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300포인트 넘게 오르며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6% 전후로 급등했고 유럽 증시 역시 1에서 2%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건수가 320만 건이 넘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주식시장의 오름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2,7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발효되는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과 근로자, 가계와 지방정부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I think it's such an important point about even what we see between now and next week. It depends on how quickly small businesses, which represent around 80 to 85% of employment in this country, can get access to those grants. 경기 부양책의 한계에 대한 미국 언론의 지적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 부양책이 타격을 입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으나 수축이 시작된 경제를 복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대규모 부양책이 도움은 되지만 완전히 멈춘 경제를 몇 달 동안 진정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며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상적 경기 침체가 아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특수한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며 미국 경제의 기초 여건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무제한적 자금 공급에 나설 것이고 실탄이 바닥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격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 사례가 늘자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외국인은 비자와 거류 허가가 있더라도 중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환승객이 무비자로 잠시 체류할 수 있던 제도도 중단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행을 약 하루 앞둔 어젯밤 11시쯤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조치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다만 외교, 공무비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무역과 과학기술, 인도주의 활동 등으로 반드시 중국에 와야 하는 사람에겐 새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하다 잠시 출국했던 교민과 유학생 등이 당분간 중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됐고 중국을 오가며 사업하던 기업인 등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와 함께 하늘길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모든 외국 항공사는 29일부터 단 한 개 노선만 자국에 취항할 수 있고 운항 횟수도 주 1회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적 항공사들도 각 나라마다 한 개 노선에 주 1회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중국 밖에서 들어온 영유입 사례는 늘자 내려진 조치들입니다. 언제까지 적용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다음 달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방역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책임론에선 벗어나고 역할론은 강조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 경기 회복을 촉진하려면 관세를 축소하고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오늘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조 씨를 10시간가량 조사한 데 이어 오늘도 오전부터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아동 음란물 제작과 강제 추행, 협박과 강요 등 12개 혐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 씨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오늘도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지만 성착취 영상의 굴레에 엮여버린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공포 속에서 그런 일을 계속 당해야 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의 이런 유포 협박 행위는 현행법상 성범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고 처벌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합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박사방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는 유포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조주빈 등 운영자들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협박 때문에 끊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한테 실망할까 봐,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문제에 소문이 나거나 이럴까 봐. 이런 유포 협박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만나 몰래 사진을 찍고 SNS에서 음란물과 합성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정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5건 중 1건은 유포되기 전 이런 협박과 불안에 시달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형법상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성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며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구제받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할 만한 그동안의 어떤 그런 수사 관행이나 기소 관행이나 판례들이 너무 많은 거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부터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구제 지원에서도 제외받는 현실. 유포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국내외 현황과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국내 사망자가 하루 새 또 여러 명 나왔습니다. 네, 어제 방역당국 발표 이후 사망자는 8명 더 늘어 모두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9,24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대구가 26명, 서울과 경기를 합쳐 27명으로 이 세 지역이 전체의 절반가량입니다. 그런데 입국 검역 과정에서 또다시 30명의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이틀째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입국 검역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생활 중에 확인된 확진자도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가 어제에만 9명이 나왔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신규 해외 유입 사례는 대부분 유럽과 미주 국가를 방문한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진단검사의 속도를 낸 미국이 이제 누적 확진자가 중국보다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최근엔 미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집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미국 존스 홉킨스대 조사 결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진원지인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이탈리아도 하루 새 6천여 명 늘어 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스페인과 독일 등 그 밖의 유럽 국가들도 누적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누적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 국가별 위험도를 따질 때 또 확인해야 할 건 발생률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로 계산하는데요. 인구가 적은 스위스는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조금 넘는 정도지만 발생률은 1,300이 넘어 다른 국가들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렇게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는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야 하고요.
유럽이나 미국발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2주간의 자가격리와 자가진단 앱 사용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일정 기간 자가격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 모녀가 제주를 관광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아 주변 피해가 확산되자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어머니 등 3명과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15일 입국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학생은 서울로 돌아간 이튿날인 그제, 같이 동행했던 어머니는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 온 당일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등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4박 5일 동안 20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테마파크와 우도로 가는 배편 등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접촉자가 47명,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가 이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당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엔 숙소 근처 병원과 약국을 찾았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입국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제주도는 손해배상액을 1억 원 넘게 보고 있으며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들이 원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이들 모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인천공항에 새로운 형태의 야외 선별 진료소가 마련이 됐죠. 밀려드는 입국자들의 진단검사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공항 출입문이 열리고 외국인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영국 런던에서 도착한 외국인들입니다. 문진표 작성을 마쳤고 의심 증상은 없지만 유럽발 입국자들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무증상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로 옮긴 뒤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부턴 한 사람당 5분이면 검체 채취가 끝납니다. 인천공항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고 개방된 곳이라 환기나 소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말이 공기 떠다니는 거니까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바람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안에 있으면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잔류할 수가 있어서. 검사 대상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외국인과 전 동반 입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검사도 지금 받기 힘든데 여기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를 받고 굉장히 시스템화로 줄도 사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유럽발 입국자들은 이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더라도 장기 체류자라면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 무증상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전원 자가격리해야 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가 많아지자 방역당국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단 이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제 무단 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의 경우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무단 이탈자에 대해선 경찰이 긴급 출동하고 주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자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관위가 이탈리아와 독일 등 23개 재외 공간의 선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2주 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재외 투표를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선관위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공간에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고요. 선관위는 결국 일부 공간에 대한 선거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우리 공간은 176곳, 이 중 모두 23곳에서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앞서 선거 사무가 중지된 중국 우한 외에 외교부가 사무 중지를 요청한 유럽과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23개 공간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 공간이 대상이 됐고
당초 재외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동부 지역은 빠졌습니다. 선관위는 비교적 코로나 확산세가 덜한 52개 공간에선 최대 엿새 동안 가능한 투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외선거 사무중지 공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투표일을 닷새 앞두고 나온 중지 조치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유럽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소중한 표가 휴지 조각이 됐다며 다른 방식의 투표를 고려해달라. 비상 상황이니 이해해야 한다.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독일 베를린 유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선관위가 재외공간 23곳의 선거 사무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재외동포 사무중지로 모두 18,000여 표, 그중 독일의 5,900여 표가 공중으로 사라지게 생겼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 많은 투표수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건 눈뜨고 보기 힘들다. 18,000명이라는 숫자는 분명 무시할 게 못 된다는 의견들이 잇따랐습니다. 지금이 비상시국이고 어려운 것은 인정하지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편으로 봉인 투표한 다음 중앙선관위에서 검표하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투표를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쉽지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나왔습니다. 하루 새 전염이 5,000명씩 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투표하겠다는 건 이상하다. 너무 안타깝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이 더 중요해서 내린 판단이니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주 독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와 접촉 금지를 시행 중인 독일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관위에 사무중지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정권 침해 논란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8만 명을 넘었고 스페인과 독일에서도 하루 새 환자가 6,000명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주부터 석 달 동안 금융기관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외환 위기 때도 내놓지 않았던 이 조치가 기업의 숨통을 더 주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기관이 내놓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한국은행이 한도 없이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석 달간 매주 한 번 연 0.85% 금리를 상한으로 채권을 무제한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겁니다.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조치로 사실상의 양적 완화입니다.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서 시장 수요 전액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을 이게 그러면 사실상의 양적 완화 아니냐라고 여쭤봤을 때 저희가 꼭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한은이 유례없는 카드를 꺼낸 건 정부가 내놓은 100조 원 이상의 민생 금융 기업 대책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한은이 금융사들의 채권을 사서 돈을 풀면 금융사들은 그 돈을 증권과 채권 시장 안정펀드에 투입하고 그 돈은 기업과 주식시장으로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한은이 간접적으로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셈입니다. 금융기관들의 펌프 역할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이 어려운 기업들이 상환하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융통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업 여건에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채권을 팔 수 있는 금융기관은 11곳 더 늘렸고 팔 수 있는 채권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자본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주고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우리도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책도 논의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어제부터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빠르게 물러나면서 비가 그쳐가고 있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은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서울이 3도 등 오늘보다 10도 정도나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영하로 내려가 추워지겠습니다. 이맘때가 기온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에는 대부분 비가 끝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은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 정도나 높았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6도, 대전과 부산이 1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11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이 별반 차이 없이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중부 먼바다의 풍랑경보가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힘내라 대한민국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손도 뽀득뽀득 마스크도 잘 쓰고 그럼 꼭 이제 코로나19가 없어질 거예요. 화이팅!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나 병원, 학교에서 피해가 많아질 텐데요.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나라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방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모두를 응원하고 대한민국 화이팅! 국민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견뎌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구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대한민국 힘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